네, 안녕하세요. 상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분 기하학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분 기하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미분 기하학에서 곡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정칙 곡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칙 곡선이라는 것을 알파 프라임 t는 0이 아닌 이런 직선을 알파 프라임 t는 0이 아닌 이런 곡선을 정칙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간상에 한번 직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선을 그려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식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식이고 X좌표, Y좌표, Z좌표를 다 이렇게 T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을 매개 변수를 이용한 표현법이라고 하는데요. T 값이 변할 때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좌표가 변하고 그럼 그 좌표가 움직이겠죠. 그것의 자취를 이으면 공간상의 하나의 선이 된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점을 하나를 딱 표시를 해보면 이 시간이 변할 때마다 이 점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네, 그래서 이 점이 움직이는 점들을 이은 것이 이렇게 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이 식을 바꾸면 그것이 나타내는 자취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른 곡선들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원은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항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2차 곡선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빨간색 또 이와 같은 곡선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처음에 다루게 되는 곡선이 이제 이런 원 나선형이 되겠죠. 이런 것도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미분기하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타내기가 쉽기도 하고 또 미분을 했을 때 접선 벡터를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분을 했을 때 식들을 만들어내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칙 곡선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칙 곡선의 의미는 뾰족한 점이 없는 그런 매끄러운 곡선이에요. 지금 원 나선이라든가 이런 2차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뾰족한 점이 없죠. 근데 이 빨간색 곡선을 보면은 이 원점 부분에서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정칙 곡선이 아닌 거예요. 정칙 곡선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곡선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처음에 보여드린 그 내용이에요. 알파 프라임 t는 0이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번 알파라는 게 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t는 0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라는 것은요. 알파 t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x, y, z 좌표를 t를 이용을 해서 그 성분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x 좌표를 먼저 써보면은 지금 나타내는 식이 뭐냐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된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t제곱, t세제곱, t세제곱이 나타내는 그런 점의 자치, 즉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벡터라고 생각해서 위치 벡터다, 벡터의 끝이 움직이는 그런 자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분을 한 거죠. 이 프라임이라는 것은 그럼 각각 성분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프라임 t는 2t 3t 제곱 3t 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t는 근데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0, 0,0이 돼요. 이 알파 프라임 t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이 점의 변화율, 즉 속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알파 프라임 t가 0이 됐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칙 곡선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y는 뭐 fx다 라고 이렇게 곡선을 나타냈을 때 f 프라임 뭔가 t가 0이 됐다라는 것과는 이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 요 같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극값을 갖는 곳은 f't가 0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칙 곡선이죠. 근데 뾰족점이 아니죠. 그럼 이것은 뾰족점이고 이것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매개 변수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다라는 것을 매개 변수 표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t, t 제곱 되겠죠. 그럼 이것을 미분을 하면 1, 2t가 돼서 t에다가 0을 대입을 해도 이거 속도가 0이 되지 않아요. 어떤 값을 t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여기 1이 돼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x축 방향으로는 지금 1의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x에 대해서 이게 0이 됐다는 것, 즉 y 프라임이 0이 됐다는 것은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 0이 됐다는 거지 이 좌치가 멈췄다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프라임 t는 0이다라는 것은 이 속도 벡터를 나타냈을 때 그 값이 0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속도 벡터가 0이 되면은 왜 이렇게 뾰족점이 생길까요?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주 공간상의 비행물체가 움직인다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우주 공간상의 비행물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방향을 옆으로 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강하게 옆으로 연료를 분사해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보거나 해본 건 아니지만 생각으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그러면은 이 자체를 뾰족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비행 물체가 어떤 우주 공간상에 멈춘 상태에서 방향을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뾰족한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벡터가 0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이 뾰족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칙 곡선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알파 프라임 t는 0이 아닌 그런 곡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의 식으로 정칙 곡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수학의 매력이고 요 식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미분기하학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과 정칙 곡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